인천의 연수구에서 했던 공연에 대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는 인천에는 이제 연수구청에서 하는 비류왕자의 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이제 그 인천의 비류 지금 있는 지역, 지금 시대까지, 그러니까 비류왕자가 처음에 인천에 발을 디뎌서 지금에까지, 현재까지 있기까지의 인천의 이름, 그다음에 그 시대적으로 상황들, 그리고 지역의 이름들이 어떻게 태어났나, 그런 걸 이제 제가 2000년을 함축해서 45분으로 만들어서 이제 공부 많이 했죠. 공부를 인천 역사에 대해서, 연수구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사 작품이기 때문에 역사 인형극이에요. 그래서 그 인형은 왜 중요했냐 하면 그 평생교육원에서 그 연수구 안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한 15분 정도 훈련해가지고 그분들이 인형도 연기하고, 그래서 초등학교로 나가고, 그 다음에 지역 학부모들하고 만나는 프로그램들도 하고, 그런 작품이었어요. 많이, 하여튼 초등학교에는 3, 4, 5, 6학년 이렇게 우리 고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 이야기에 연수라는 곳, 인천이라는 곳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이 이름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가. 그래서 그 역사를 이제 시대별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인천에 있는 역사 유적들도 있었던 거와 또 그것에 생겨난 설화 이런 것까지 함께 해서 아이들이 교과 과정에 있는 것들을 한 눈으로 드라마로 볼 수 있게, 그럼 이제 그 한 편을 보면 다 숙지할 수 있게 알아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고장의 이름이 이렇게 됐고 우리 고장은 이런 역사가 있었다. 공무원들, 구청의 공무원들이 더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그 작품을 보고. 네. 그래서 그런 작품을 한 7년 정도 제가 연수구청에서 작품 활동을 다시 했죠. 했으면 좋겠네요. 공연이. 제 바람은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의 설화나 역사를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전을 이제 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 충청남도를 전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궁무진하네요. 무궁무진하죠. 우리가 여기 살면서도 여기 이 지역의 역사를 잘 몰라요. 그걸 누가 뽑아갖고 잠깐만 드라마로 만들어갖고 책으로 하게 되면은 읽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드라마로 만들게 되면 여러 명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현대 인형극회가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현대인형극회는 61년도에 창단을 해갖고 61년. 네, 올해 62년째인가 됩니다. 환갑이 넘었네요. 넘었죠. 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그 연수구의 그 비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여기 있습니까, 인형이? 아니, 연수구청에 있죠. 연수구청에. 예, 그대로 있죠. 연수구청에. 구청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을까 궁금하네. 우리 이제 그 극단 그 제자들이, 훈련받은 제자들이 네. 예, 창고에 보관하고 있죠. 운영은 안 하고. 예, 여태 것은 그게 이제 코로나 때 못했죠. 그러면서 다. 그런데 연수구청에 있어요. 구청에. 재산이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66년도에 시민회 가서 공연했어요. 인천 시민회관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동 가서도 공연하고 인천에서 배 타고 들어가서 강화도의 교동섬이요? 예, 66년도에 그 당시 시민회에서 공연하는데 관객을 동원을 많이 해갖고 그 당시 이제 신문사하고 이제 같이 했는데 교통경찰에 와갖고 막 난리치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사람 많이 와갖고. 그러면 이 현대 인형극회 뿌리가 예. 대표님 가족으로부터 그럼요. 해서 지금 패밀리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올 수 있었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은 8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형님이 이제 그 당시 신문 기자 겸 시나리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 그럼 하시다가 형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조용수. 그 당시에 이제 형님 밑에 우리 이제 단원들이 가족이 많이 됐죠. 왜냐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도 사람이 모자라 갖고 학교를 강화을 했으니까 강화면서 학교 끝나고 남산까지 올라가서 걸어가서 생방송을 했어요. 그럼 생방을- 대표님 고향은 서울이세요? 고향은 황해도, 이북이에요. 황해도. 황해도. 예, 황해도인데 이제 일사 때 내려왔고
이제 생방송으로 68년도까지 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그다음에 동생도 이제 거기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부터 들어와서 하기 시작을 해요. 가족이 아니었으면은 여기까지 못 끌고 왔죠. 그럼 이 인형극회 몇 녀가 참여하신 거예요, 가족 중에? 그 당시에는 참여를 이남 일녀죠. 이남 일녀? 큰형님하고 그다음에 나하고 동생하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손이 모자라니까 둘째 형님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사람이 모자랄 때에는 셋째 형님도 참여하고 그러고 계속 하다가 88년도 이제 돌아가시고 내가 이제 롱 가톤을 이제 취한 거죠. 가족이 다 참여하셔가지고 현대 인형극회 시작과 지금 있으시구나. 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어려우니까. 그때만 해도 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가치에 대해서 대접을 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고 KBS도 처음 TV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이 다 안 맞았죠. 방송 시스템이나 우리나. 그러니까 방송국의 꿈의 직장은 아닌 것 같아. 그 당시도 뭐 이렇게 어려웠으니까. 보니까 찍었고 방송.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생계의 보장을 못 받으니까 일반 사람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엔 뜻을 맞아서 했지만 그 사람들이 생계나 자기의 어떤 것들에 보장받지 못하니까 흩어지니까 이제 이걸 같이 하기 위해서는 형제들이 그럼 우리는 기본 멤버는 안 흔들렸으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느냐 뭐 기술의 노하우 같은 거 축적하는 데에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방송의 그 섬세한 카메라처럼 정확한 카메라 앞에서 훈련받아줬단 말이에요. 제작술이나 이 연기나 그러니까 카메라가 주민 들어왔을 때 바늘땀들이 안 보일 정도로 저희들이 기술을 습득했고 그래서 이제 올림픽 마스코트도 저희들이 여러 개 제작했죠. 88만 한 게 아니라 88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는 84년도에 LA 샘이 있어요. 저기 사진이 있는데 그 샘하고 올림픽 마스코트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엔딩 씬에서 올림픽 끝나는 그 엔딩 씬에서 오늘 우리가 끝나는 88이 있은 그 다음 4년 후에 있는 마스코트랑 악수하고 길을 넘겨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샘도. 그래서 우리가 88 올림픽 때 만든 그 호돌이가 88에 만든 게 아니라 84년도에 해가지고 샘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것도 만들고 샘도 미국 그 캐릭터도 만들고 저희가 뭐 아시안 북경 게임이라든가 그런 캐릭터들도 저희들이 여러 개 했죠. 제작술이나 연기나 그냥 극단을 하는데 지금 많은 극단들이 있죠. 그런데 극단들은 무대에서는 조명도 어슴푸레하게 하고 관객이 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고 작은 걸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하면 넘어가는 건데 저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 정확한 카메라 눈이 있어서 제작술에서도 완벽을 요구했고 연기에서도 정확하지 않으면 정말로 저희들이 안 됐기 때문에 훈련의 그런 노하우의 축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게 뭐냐면 세계의 인형극단들이 많은데 그 극단들은 다 하나씩 해요. 줄인형이면 장르가 있는데 줄로 하는 거면 줄로, 장대로 하는 거면 장대, 손으로 하는 건 손, 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못해요. 어렵고 자기네 한 분야만 하는데 저희만큼은 세계 속에서 여러 장르를 능숙하게 다 다룰 수 있는 극단이에요. 그 이유는 무조건 우리가 잘한다고 평가가 아니라 우린 이 방송이라는 것에서 어느 단계 가면 장대도 오래 하면 지루하니까 바꾸는 거예요. 장르를. 그 장르를 하고 이 장르 저 장르 그래서 인형에 나오는 장르는 저희가 방송을 다 섭렵했어요. 39년을 방송했으니까 저희가 KBS만 한 게 아니라 KBS 시작으로 TBC, MBC 그리고 EBS 방송이란 방송은 저희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을 때는 직원이 50명도 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 녹화를 하니까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인형극이 아이들의 전유물이에요. 세계 속에서는 아직도 3대 1이면 3위 어른이에요. 외국의 인형극 쇼 우리가 페스티벌에 가봐도 애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다 어른극이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거기에 그 어른의 욕구에 의해서 배워져 가는 거야. 문화는. 우리는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도 원래는 옛날에는 아이들 전용으로 인형극을 하지 않았어요. 옛날부터. 왜냐하면 우리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천민이 있었고, 그러고 또 가진 자들 이렇게 하는 삶이 있었기, 양반이 있고 그 천민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그래서 하회탈, 뭐 봉산탈, 그다음에 인연극, 그 메시지가 다 뭐냐면 탐관오리에 대한 것들, 그 양반들의 비리, 그다음에 종교의 타락, 이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거를 바로 앞면에서 너무 붙잡아 가니까 탈이라는 걸 쓰고, 마을 구판이 있어요. 이렇게 자취하는, 이제 복을 비는. 그럴 때 한번 해학적으로 풀어간 거예요. 시장소도 많이 했죠. 그 원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인형극을 하는 집단들이 시장에 상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와보라. 시장에 하면 욕구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 뭐냐, 문화까지. 그래서 일제가 가장 먼저 없앤 게 시장에 모이는 사람들을 못 모이게 했던 거예요. 왜? 우리는 은어를 쓰니까. 말을 하다가 개나리가 활짝 폈네요 이러면 아는 거야. 순사가 지금 와서 다 있다 이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이는 걸 못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문화 프로그램 말살을 먼저 시켰죠. 못 모이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보면 기능 보유자들이 다 시장에 있었던 분들이 인형극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36년 지나고 그다음에 6.25 터지면서 맥을 갈 수가 없는 거야. 경제가 우선이니까 문화는. 그러면서 많이 끊어졌죠. 그리고 저희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교동도 가고 전국을 따서 저희 형님이 시작했을 때는 방송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전국 순회 인형극, 그건 애들이 아니라 어른 프로그램들, 비틀즈가 나오는 재즈 프로그램부터. 그 방송에 나오기 전에 했던 그렇죠. 그 콘텐츠는 저기 다 있어요. 인형. 있어요? 사진 자료만 있어요. 사진 자료만요. 그리고 지금도 복원하려고 그러죠 저희가. 64년도에 첫 공연을 지방 순회 공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중노일보, 전남일보, 부산일보, 서울 쪽 경기지원 서울신문 4개 신문사하고 같이 조인을 해갖고, 그리고 순회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66년도에 다시 한번 전국 순회 공연을 하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쉬고 있는데, 외국을 가다 보면은 유럽 저희가 가면은 거의 95%는 어른이에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애들 넣고 공연을 하고. 현대 인형극의 뿌리는 그러면 우리 전통 인형극에서 내려온 거네요. 아니죠. 전통에서는 저희는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는 기존에 했던 뭐 남사당이나 이렇게 기존에 했던 거는 옛날 거는 뻔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했을 때는, 우리 시수님이 이제 처음 할 때는 유럽의 인형극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현대물로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는 맥을 내려오는 분들이 있고 약하게 있는데, 그 맥을 다시 붙잡으면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을 가지면 그 전통을 그냥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시대적인 흐름, 세계적인 인형극의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서는 저희가 남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숙님은 현대물로 이제 했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쇼 프로그램도 하고 드라마로도 엮고, 그래서 그거를 현대화하는데, 그래서 현대인형교회로 저희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때문에도 새로운 시대물이 꽃이 핀 거죠. 사실 문을 연 거고, 전통은 그대로 있지만 딴 분들이 갖고 있고. 우리 인형은 우리가 뿌려요. 현대인형교회는.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전부 다 개발을 했어. 줄인형, 처음에 줄인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대인형, 손인형, 뭐 그림자 인형, 지점토 인형. 하여튼 이 장르별로는 다 우리가 개발을 했지, 어디서 도입한 게 없어요. 61년도, 그 당시 2년도에는 해외 정보라는 게 전혀 없댔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우리 형님 독자적으로 다 개발하기 시작해요. 여하튼 그러면서 저희들이 방송이란 카메라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바로바로 모니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보완해서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밤샘 작업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가족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더라고. 우리는 녹화를 위해서, 아니면 맨 처음에는 다 생방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정말 수고한 그런 게 있고, 저는 이제 72년도에 남산 방송에 저도 이제 알바로 왔죠. 저는 서울 사람인데 강남 보석버스 터미널 사람인데, 근데 그 시대에는 저희 집이 그 구반포, 저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농사지고 살으셔가지고 땅이 많았죠.
아버지가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시면서 땅은 많은 부자인데 쓸 돈은 없는, 그래서 우리끼리는 억대 그지란 말이 이제 우리 그 지역에서는 우리 친척들하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을 바로 돈이 없어 못 가가지고 누가 KBS 인형극단에 저를, 우리 현대인형극회가 그때는 KBS 인형극회로 불렀는데 거기에 아르바이트라고 누가 추천을 해서 제가 진짜 이를 악물고 갔죠. 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와서.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저하고 잘 맞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재밌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연기나 표현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잘 되고, 저는 좀 이렇게 옛날에는 글짓기 이렇게 이런 거 잘해서 그런 걸 좋아했어요. 글 쓰는 거. 근데 가서 보니까 동화도 잘할 것 같고 너무 저하고 잘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제 그 선배고 우리 저 상사였죠. 어느 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집 패밀리가 돼가지고 이제 애 많이 쓰고 고생도 많이 했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39년 방송을 했지만 여태껏 KBS에서 있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루라도 한 해에도 아이디어가 없으면 잘리는 게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늘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됐고 늘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됐고 그런 세월을 살았죠. 우리가 65년도 정도에 맞는 인형 같으면 지금 아직도 타극단들이 갖고 있질 않아요. 그만큼 이 지혜 좋았고 기술력 좋았고 이 얼굴이 굉장히 깨끗해요. 65년도 그 당시에. 지금 그런 인형 갖고 있는 극단이 우리나라에 전혀 없어요. 아마 중국에는 좀 있는 것 같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기술력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어요. 현대 인형극회가 좀 발전을 하려면 앞으로는 뭐 대학에 인형극회 관련된 학과도 생기고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인형도 제작을 하고 이랬던 그 공식적인 그 과정에서는 아이들한테 그걸 물려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없잖아요. 꿈을 꿨죠. 제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많이 모은 것도 84년도에 꿈을 꿨어요. 대학을, 인형극 대학. 물론 왜냐하면은 연극은 지금 대학이 있어서 기수가 이렇게 배출되죠. 그러니까 기본기에서 벗어나도 한계가 있어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네가 받은 바탕 안에서 선후배도 있고. 인형극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나 들고 흔들면 인형극을 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5, 60년이 된 저희들이 하는 작품이나 일주일 배우고 그냥 아무 데나 흔들어 대는 사람들이나 단어가 같아요. 인형극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그 작품을 보면 그래도 이걸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말을 했죠. 본 사람들은. 근데 일주일 하다가 던지는 엉터리를 보면 인형극은 너무 조잡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는데 저희 안에서 여기서만 아카데미를 하다가 제가 이제 나가는 거죠. 바깥으로 멀리도 가고. 왜?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대학이 꼭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아서 접었죠. 저희가 이제 강사진으로도는 저희들은 다 준비돼 있죠. 그 다음에 책으로도 저희가 준비를 다 해놓고 교과과정. 그리고 그랬는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자료가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자료만 해도 하나도 다 얘네 스타예요. TV에 다 나왔던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인데 씬에 대사 없어도 한번 지나가는 애들이라도 우린 이렇게 만들어요. 정확하게 잘 만들어서 예쁘게. 이 애들을 다시 버려지고 안 쓴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모아서 박물관에 꿈을 꿨습니다. 84년부터. 근데 저희 자료들이 프로그램당 얼마나 많았겠어요. 방송국도 몇 개씩 해서 했는데 그런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갖다가 끌고 보관하기까지도 너무 고생 많았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남편 있지만 남편이 그렇게까지 너무 방대해지잖아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몇십 년인데. 버리자 막 그러고 해도 제가 몰래 다른 데 창고를 얻어서 그 조그만 창고들을 얻어서 그걸 감추고 보관하는 거예요.
그 언제든지 복원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때 묻은 그 작품이 그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84년부터 이제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박물관을 만들면 그 박물관을 보고 대학을 할 수도 있고 인형극 학교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꿈을 꿨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해줄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라 제가 믿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고 기다리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은 허황된 꿈이라고 하지만 전 이제 그런 걸 기다리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창고에 많이 쌓여있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언제든가 얘네들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시대가 너무너무 이제 급하게 돌아가는 디지털 시대인데 아날로그를 그리워하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양면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에 지금 우리 선생님 오셔서 부리부리 박사를 보고 막 좋아하신 것 같이 그런 꿈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그래서 그런 날들이 좋은 날들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인형으로 드라마 만들 수도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체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대학교에서도 장이 마인드가 있으면은 학과가 생길 텐데 유아 교육에서 필히 이게 필요한데 그거를 못 찾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까지 찾아가 갖고 이 대학교 저 대학교 가면서 유아 교육 가서 이거 좀 교수 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 그 러시아 같은데 프랑스 같은데 학교가 다 있어.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게 필요하니까 그거로 인해 갖고 체험도 할 수 있고 테라피 같은 무슨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이게 지원이 되는데 우리나라 그게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아쉬움이 그리고 씁쓸합니다. 학문적으로 인형극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없나요? 그 이제- 가끔가다 있는데 네. 전문성이 없고 뭐 학위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얹어서 이용하는 경우 있죠. 그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해요. 누구든지 그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해서 학위 받으시려면 많이 우리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면 많이 도움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자기가 아는 것 이렇게 다 모아서 이쪽 분야에는 전문 그런 학위적으로 전문적으로 낸 사람이 없으니까 받기가 쉬운 수 있어요. 정말 우리 현대인형극회가 인형극 대학이나 학교를 만들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제일 여태껏 첫걸음에 이끌어왔고 또 여기에 맞는 실력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가 또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받쳐줄 만한 그런 요즘 세상에 좀 힘이 돼줄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없었고 우리가 돈 있었으면 했겠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자료들이 너무 방대하니까 작은 우리 사료를 털어서 될 수 있지 않아요. 지자체가 이제 진짜 초등학교 큰 데 정도가 있어야지만 저희 자료를 그 장르별로도 해놓고 작품별로도 해놓을 수 있고 너무 무한대예요. 한번 이렇게 저희는 박물관이 세팅만 해놓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살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극장이 필요한 거예요. 박물관 하면 그 극장이 있어서 요번엔 쟤네들이 튀어나와서 살아서 움직이고 다음엔 쟤네들이 튀어나와서 움직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와서 체험도 하고 저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냥 박물관 같이 세팅해서 한번 세팅하면 끝내.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늘 변화를 가져줄 수 있고 언제든지 살아서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런 애들인데 그거를 그만큼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이해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글쎄 없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런 한계에 있습니다. 박물관들 보면 그냥 전시 박물관인지 움직일 수 있는 박물관들이 꽤 많지 않아요. 우리는 공연을 바로 할 수 있고 또 애들 와서 어른 부모가 같이 와서 가족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항상 만들 수 있는 게 자료가 많아요. 아이디어도 많고. 그 운영의 방법인데 그렇죠. 예. 어떤 그런 기존의 인형하고 인형을 운영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늘 살아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자대에서는 박물관이 돈 먹는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마라 너무 무서워해서 박물관에 박자도 싫어한다는데 저희는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면 진짜로 내려와 보면 또 다르고 그런 정도로 저희들은 얼마든지 그런 게 가능하고 평생을 저희들은 이제 이 길을 살아왔죠.
인천 그 환승객들을 네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관광 자원으로서 외국인들을 대단한 관광 자원으로 저희가 중요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도 세계에 초청받은 작품으로 저희 영국 에덴버러에 가서도 한 달 동안 공연했어요. 그러니까 에딘버러 그거는 거기가 전부 인형국 축제가 있고 그런 도시 아니에요? 예, 그죠? 그건 세계적인 축제. 인형 축제 아니에요. 그 전 전체적인 세계 축제고 전 누구든지 가서 한달 동안 공연하는데 1,800극단이 영국 에덴버러 하는데 저희 가서 한 공연했어요. 달 수입이 거의 인구가 40만인데 한 달 수익이 1,800억 원 그렇게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영종도에서 인형국 페스티벌을 해도 되고. 예, 저희는 네. 이제 저희는 그런 공연 문화장이 열리면 첫째는 세계 페스티벌을 이제 세계 팀들 모아서 저희들도 그런데 초청 많이 받아왔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 페스티벌을 만들면 세계적인 인형극 그 프로들이 와서 하면 그것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교마다 동아리가 있어요. 유아교육과의 인형극들 팀들이 있고 일반 극단 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페스티벌만 해도 전국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얼마든지 그런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건 저희들이 평생 이 길에 있기 때문에 너무 많죠. 환경적인 여건만 열려진다면 뭐 그거는 정말 너무 많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는 차원에서 저도 오늘 온 거고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브라보!